네, 저는 한국 지리를 수강하고 있는 2학년 강기원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래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학문이며 또 수능이라는 특성에 맞게 한 번 수강하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 지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국 지리는 이름에서 드러나다시피 한국의 지질학적 형태 및 자원 분포 정도, 인구 분포 및 도시화 구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국토의 경제적 가치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수가 현저히 적은 관계로 과도한 경쟁 및 대량의 암기로 인해 등급을 얻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물리를 선택하였는데요. 이는 한국 지리와 물리가 이공계 과목으로 연관시키기 쉽고 이런 장점을 이용하여 생기부, 내신, 수능 등을 알맞게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지리는 일단 지리에 가장 관심이 있거나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로가 건축, 토목, 도시계획 등과 관련되어 있는 학생 누구나 꼭 수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 지리의 교과서는 이렇게 생겼고 대부분 학습지를 이용해서 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학습지나 교과서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를 A4 용지 한 장 분량에 요약 정리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며 이런 작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해당 과목을 함께 수강하는 친구와 문답 형식을 통해 과연 그 내용이 자신의 것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는 사문탐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전희연이라고 합니다. 이과 계열인 제가 사문탐을 선택한 이유는 생년이나 세계사 등등 다른 사회 과목에 비해 제가 성적을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사회 문제를 조사하면서 진로와도 연관시킬 수 있고 현재 사회 문제를 조사한 내용들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저의 미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먼저 장점은 진로 과목이다 보니 시험보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 공부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업보다는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하는 시간이 많은 편이라 부담도가 적은 편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모든 활동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고 한 학기에 작성해서 내야 하는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하나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사문탐을 수업시간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문제를 이제 진로와 잘 엮어낼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모든 과목을 매번 시험 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사회 문제에도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정리해서 선생님께서 제시한 척도표에 잘 맞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시험을 치게 된다면 교과서나 프린트를 열심히 공부하고 도표나 그래프 같은 자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정치와 법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서현우라고 합니다. 저는 상경 계열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수강하기를 일반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정치와 법 과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점은 대부분의 사회탐구 과목들이 그렇겠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많은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제가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이 과목을 공부하면서 내가 왜 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지 그러한 의문이 계속 들지 않았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일단 대부분 아시다시피 정보량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치와 법은 시험 기간 때 암기하려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물리와 화학 과목은 문과 학생들이 수강하기 어려운 과목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과목 외에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생명과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 더 많다고 들어서 좀 더 등록을 받기 유리할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정치랑 법에 관심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고 또 아까 제가 선택한 이유와 같이 상경계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경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정치학업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좀 역사적인 흐름이랑 정치가 좀 많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역사 과목을 잘 하고 좋아하는 학생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학업은 아까 말한 대로 시대의 흐름이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을 단편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정치 부분에서는 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이 나왔는지 그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법은 이 법이 왜 나왔는지 그 이유가 그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생활과 윤리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임승아입니다. 이미 수강하는 인원이 적은 전법을 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부담 없는 과목인 생윤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생윤 같은 경우에는 등급에서 불안감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생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장점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강 인원이 많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지리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명, 2등급이 2명인데 생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1등급을 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감이 없이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수행평가가 상당히 질이 좋고 윤리라는 과목의 특성상 어떤 진로를 가져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문과, 이과에 관계없이 생기부를 훌륭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편하게 이끌어주시고 수업 시간에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수강이 가능한 과목입니다. 단점으로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이 떨어지거나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는 과목을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이과 친구들은 많이 힘들 수 있어요. 문과 친구들도 추상적인 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예외 없이 많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신은 그렇게 심하지 않지만은 수능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어렵기보다는 조금 치사하게 문제를 내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유하고 그다음에 비교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재밌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나 좋아한다고 해서 성적이 높게 나오는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과목에 있어서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보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더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들보다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고 암기하고 어떤 틀릴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하루 전날 벼락치기 같은 거는 전혀 추천하지 않고요. 이제 저는 문제집으로는 수능 특강을 푸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헷갈리는 선지를 확실히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험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약간 치사한 문제, 헷갈리는 문제들을 미리 예습하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러한 키워드가 나오면은 이런 사상가를 골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암기하면 좋습니다. 저는 세계사 수강하고 있는 2학년 서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역사 자체에 흥미가 있었고 또 항상 역사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기도 했고 진로와도 연계되어 있고 암기력도 자신 있어서 세계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원래 흥미가 있는 친구라면 배우지 못한 지식을 더 넓힐 수 있고 또 얕게 배웠던 지식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수강자가 적다 보니까 1등급 수도 그만큼 적어지고 암기량이 많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선택했고 이유는 수강자가 많은 과목이기도 하고 평소 과학 과목 중에 그나마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생명과학을 선택했지만 암기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문과 친구들한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계사 과목은 애초에 역사에 흥미가 무조건 많은 친구들이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암기에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이 수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진도 나간 만큼의 학습지 새 프린트를 선생님한테 받아서 빈칸 채우기로 내용 정리를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노트에 계속 꾸준히 내용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빽빽이로 많이 보통 외우고 문제집 풀 때는 보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 정책을 한 게 어디 왕이고 어디 나라인지 다 분석해가는 편입니다.